닭장생. 어느 동네 어느 거리에나 있는 중국 음식점 풍경. 세월의 덮개가 내려앉은 실내에 춘장 볶는 냄새가 구수하고 오늘도 배달맨은 철가방을 들고 달린다. 형 올거리에다 짬뽕 국물 하나만 줘. 바깥 세상과는 무관하게 세월을 타지 않을 것 같던 그 중국집에 요즘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중국 음식점. 다른 식당들이 문을 닫고 뒷정리를 할 시각에 이곳은 영업이 한창이다. 다름 아닌 24시간 중식집.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장사 시간이다. 여기 오퍼에 대해서 알고 싶다 보면 나오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파란솔 양거에. 사장 김정만 씨는 2년 전 심야 영업 규제가 풀리면서 식당을 열었다. 보통의 중국집이 밤 10시만 되면 문을 닫는데 그 틈새를 노리자는 것. 또 하나는 심야에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 상권을 겨냥하자는 것. 전략은 적중했다. 데이트족이나 저녁 식사가 늦은 직장인, 젊은이들이 밤이 깊도록 식당을 찾고 있다. 그러나 그것만일까? 먹는 장사는 무조건 남는다지만 근처에 있던 24시간 중국집은 장사가 안 돼 모두 문을 닫았다. 그 차이는 뭘까? 첫 번째 영업 전략, 신속 정확한 배달 서비스. 이 식당은 심야의 배달 서비스를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새벽 1시, 잠시 손님들이 빠져나갔지만 장사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역삼동이죠? 네, 잠깐만요. 네, 선생님 잠깐만요. 먼저 전화했거든요. 예, 삼성동. 배달 주문이 밀려오고 있었다. 배달원들의 활약이 시작되는 것도 지금부터. 이 업소의 경우 낮 시간 주문은 70여 건인데 반해 심야 주문은 90여 건. 음식을 배달하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은 평균 10분. 낮 근무자 4명과 심야 근무자 4명이 1일 2교대로 배달 업무만 전담하고 있다. 서민층에서부터 부유층까지 각양각색이 짜장면은 서로가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24시간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앞서간다는 이유도 있죠. 이렇게 좋은 효과 면에서는 야간이 한 20%도 매상이 상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을 나르는 이 통을 속칭 철가방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왜 삭막하게 철가방인가? 친절 가방이 될 수는 없을까? 자, 여기요. 네, 당신 잠깐만. 자, 이거 주문 들어왔습니다. 이 집의 주문 전표에는 짜장면 한 그릇, 볶음밥 한 그릇이 많다. 가짓수가 많으면 그만큼 일손도 더디고 손님들이 기다리는 시간도 길어진다. 주방 인원을 2배로 늘린 것도 배달 서비스 때문이었다. 두 번째 영업 전략. 고객을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사장이 아니라 배달원이다. 배달원의 승부를 걸라. 배달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어떠죠? 배달할 때 일단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요. 예, 신속 정확하게 빨리 갖다 줘야 되고 불지 않게 식지 않게 음식이. 예. 왜 빨리 가요? 음식이 식으면 안 되니까요. 왜요? 일단 중국 음식이요. 원래 이렇게 뜨거운 불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식어버리면 맛이 없기 때문에. 예. 음식 맛을 걱정하면서 배달하는 것과 아닌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친절하지도 청결하지도 않은데 군만두 하나 더 준다고 그게 서비스가 아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배달처는 한 벤처기업. 벤처 열풍이 불면서 철야 근무자들이 대폭 늘어난 것이 요즘 강남의 풍속도다. 골라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광고 같아. 골라 먹는 재미가 있으니까. 배고플 때 제일 만만하잖아요, 짜장면이. 문을 열었다는 자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위해서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음식을 한다는 자체가. 손님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단골 배달원을 원하지만 중국집 배달원의 근무 수명은 평균 한 달. 86년 450원이던 자장면이 2,500원으로 600% 올랐지만 배달원 인건비는 1,200%가 올랐다. 피자 배달이 시간당 1,700원. 그러나 중국집 배달은 5,000원을 줘도 오려는 사람이 없다. 여기에서 김 사장은 경영 방침을 바꾸었다. 우리 중화 음식은 면 종류가 있어가지고 아주 신속하게 볶아가지고 이제 손님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쓰다 보니까 회전 속도도 늦고 그래가지고 저는 정식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집의 배달원 초봉은 120만 원에서 160만 원. 3개월부터는 보너스까지 준다. 예. 왜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일에는 귀천이 없잖아요. 일에는 귀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탔었고요. 그리고 오토바이 타는 일은 자신 있으니까. 자동차 면허도 따고 공부도 하려고 그러고 대학 시험도 보려고 그러고. 네. 대학 가서 무슨 전공? 기계. 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예, 이거 지금 정리하는 거거든요. 네. 정리해가지고요. 네. 그릇 이제 싹 찾아오려고요. 찾아올 때 정리하는 거예요? 예, 예.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하나요, 그래서? 아, 예. 보통 4시 한 사람, 두 사람은 배달하고 이제 한 사람은 그릇 찾아오고. 프로 배달원을 만들기 위해 이 중국집은 경영 방침을 바꿨다. 새벽 5시 차량들 사이로 달려오는 오토바이가 보였다. 마지막 배달에서 돌아오는 배달원이었다. 어디에나 있는 것이 중국집이지만 그러나 외식 산업이 팽창하면서 중국집도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다.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중국 음식점. 철가방을 들고 나가는 이 배달원은 종로 바닥에서도 소문이 짜한 패션맨 권용훈 씨다. 배달을 나가면 성심껏 상까지 차려주는 모습도 남달라 보이는데 포항 출신의 나이 38의 미혼. 그가 중국집 배달업에 뛰어든 것은 3년 전이다. 그러면 이 배달 일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아니요? 성격상 이제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대화하는 게 좋아서. 예. 조금씩 이렇게 패션을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뭐랄까 프로 정신이랄까. 아, 프로 정신. 예. 배달원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님을 즐겁게 해줘야 한다는 것. 아니, 왜 일하는 거 나와 있어요? 아 진짜요? 자신해요 정말. 예. 점심시간이 지나 한숨 돌릴 무렵 권영훈 씨가 2층으로 가는 것도 변신을 위해서다. 가게방 한 구석에 가져다 놓은 이 개인 옷걸이. 하루에 옷 몇 번 정도 갈아입으세요? 5번 정도요. 아, 5번이요? 예. 그럼 뭐 배달하는 시간보다 이 패션 꾸미는데도 시간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아, 금방 하니까. 아, 딱 준비돼 있어요? 예, 여기? 예. 이거 갈아입는 거를 이 손님들이 오면 알아보시나요? 예, 아는 손님이 또 많죠. 예. 옷을 갈아입고 머리 손질까지 마치고 그가 가는 곳은 자장면 배달. 멋쟁이 아저씨, 우리 멋쟁이 아저씨 나하고 친하죠. 예. 얼굴만 봐도 맛있어 그냥. 왜? 이 손님은 권영훈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즐겁다. 그런데 스티커 사진은 어디다 쓰려는 것일까? 조금 앉아. 저 가로 안에 얼굴이 들어가야 돼. 두 번 찍어서 제일 좋은 거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자주 찍으세요? 예. 아, 이거는 젊은 친구들만 하는 건데. 포장해 드릴 테니까 저기 통에 붙이고 다녀요. 예, 알았습니다. 가게 주인은 사진에 코팅까지 해줬다. 철가방에 붙이고 다니라는 것. 그걸 마다할 권영은이 아니다. 종로 사람들 다 보란 듯이 아예 철가방을 들어올리기까지 하는데 이렇게 튀는 행동을 하는 거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가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가게에서도 그렇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같이 그런 거. 예. 사장님 요즘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오다 가다 고객 관리하는 것도 그의 일과. 수고하세요. 이번에는 헤드폰까지 쓴다. 지금 듣는 음악은 뭐예요? 존 레논. 존 레논? 예. 존 레논의 뭐예요? 비틀즈 있잖아요. 아, 비틀즈. 예스데이 같은 거. 예스터데이. 아, 굉장히 분위기 있는 거 많이 듣네. 예, 예. 너가 머리 스타일도 좋은 애야. 만지라더니 만지자는 게 더 좋네. 참나. 올라와. 사장님이 해줬나? 중국집 주인은 수십 년 식당 경영에 이런 배달원을 처음 봤다. 어느 날 다 늙은 배달원 한 명이 들어오더니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다 오늘 배달한대요? 예. 예. 아무튼 권영은이 별난 행동으로 이목을 끌기 시작하면서 매상도 부쩍 늘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고프시죠? 뭐냐? 예. 예, 볶음밥 가져왔습니다. 예. 자네 멋있어 하여간. 예. 멋있어 하여간. 이 집에다 멋있어. 완전 서비스입니다, 특별하게. 그냥 자네 멋있다니까. 다 멋있잖아 자네. 다 멋있어요? 염색까지도. 카메라도 멋있고 머리도 멋있고 다 멋있어. 이 주변에도 그 주먹집이 많을 텐데 특별히 여기 나는 만날 일이요. 아, 왜요? 이 사람이 멋있어서. 아, 이 사람이. 뭐 오면 마음에 들게 하는 게 있나 보죠? 아이 잘해줘요 나. 잘해주고요. 막 서비스가 좋아. 그만이요. 서비스가. 예. 친절과 웃음이죠. 친절과 웃음. 친절이 잘 최고요. 먹겠습니다. 예. 밤 10시 권영은의 퇴근길.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고향을 떠난 이후로 그는 가파른 삶을 전전해 왔다. 농장 잡부에서 웨이터, 막노동꾼. 서울은 배운 것 없고 기댈 것 없는 사람에게는 냉엄한 정글이었다. 비록 방한칸이지만 배달원의 긍지를 느끼면서 그는 요즘 마음이 편해졌다. 원래는 저기 꿈이 어떤 꿈을 갖고 계셨어요? 저 어릴 때 꿈은 화가에서 샀습니다. 아, 화가요? 예.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후회하진 않으세요? 후회라는 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때에 맞게 그 일에 그 상황에 맞게 그거를 내가 뭐랄까 그 상황에 그거를 찾지요. 어차피 그 후회해봐야 뭐합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주어지는 그 환경에 어떻게 자기가 찾느냐 문제죠. 권영은은 촛불을 켜고 기도를 올렸다. 그는 매일 밤 그날 자신의 음식을 배달해줬던 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축복의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또다시 패션쇼를 선보인다. 이것은 겨울 배달복 중에 하나다. 한 달 의상비 20-30만 원에 소장 의상만도 100여 벌. 아, 이렇게 하고 배달하셨어요? 그럼 사람들이 좋아했나요? 그렇죠. 그가 패션맨으로 나선 데는 갈수록 침체돼가는 업계 사정과 관련이 있었다. 중국집 배달원 스스로가 자신의 직업을 부끄럽게 여기는 세태가 아닌가. 의상비도 꽤 드시겠어요? 그러나 20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집은 최대 외식 산업체였다. 가장 좋은 음식이 자장면이었을 때
60년 초에 자장면 한 그릇값이 15원, 주방장 월급이 2,000원이던 시절의 얘기다. 가난을 피해 도시로 온 농촌 출신들이 가장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곳도 중국집이었다. 너를 처음 본 순간 난 숨이 멎어버렸었지. 하늘은 노랗고. 그 시절 허허 벌판이던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오토바이가 등장하는 동안 중국집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서울 강동구에서 중국집을 경영하고 있는 62살의 곽종근 씨. 그는 44년 전인 18배 중국집에 들어와 지금까지 이 업계를 떠나지 않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하셨어요? 자유당 때. 자유당 때부터요? 그럼 처음에 배달부터 시작하셨겠네요? 아니요. 주방으로 들어가서 그릇 닦는. 주방에 그릇 닦는 것부터? 자장면 팔아서 아파트를 산다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하루 주문량이 20-30건. 명색이 사장이면서도 주방장을 겸할 수밖에 없다. 손으로 면을 뽑던 것도 20년 전부터는 기계로 바꿨다. 옛날에는 저 철가방이 아니고 나무판이었어요. 나무판으로 저식으로 돼가지고 있는데 무겁지 그러니까 나무를 하나 합판도 아니고 완전히 통나무를 하나 그런 데다가 그릇도 완전히 사그 그릇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자유당 때는. 그래 그거 많이 들어가봐야 6개, 8개밖에 못 들어가요. 엄청 무겁게. 무겁지요. 그래 한쪽으로 이렇게 찌그러지죠. 기름 튀기는 소리와 춘장을 볶는 냄새 속에서 중국집의 부침과 세상의 변화를 봐온 곽종근 씨. 배달원을 구할 수가 없어서 직접 배달을 나가는 것도 그가 겪고 있는 변화 중에 하나다. 아니 이제 둬야죠. 아직 적당한 사람이 없으니까 임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중국집이라도 새로워야 하고 같은 배달원이라도 특색이 있어야 살아남는다. 기흥에 있는 한 대형 택배 회사 인력 개발원. 양복 차림의 한 남자가 들어서고 있었다. 예. 명함 좀 한번 절가방에서 스타 강사로 도장 쪽 번개입니다. 번개. 그는 다름 아닌 중국집 배달원 출신의 조태훈 씨. 오늘 이 회사에 특별 강사로 초대된 것이다. 굉장히 뭐 다양하네요. 예, 이거는 이제 제가 배달을 했을 때 입었던 군복과 그다음에 이제 뭐 휴대전화기, 그다음에 배달할 때 이제 어떤 선글라스, 깃발, 또 머리띠. 귀중한 거니까 좋은 가방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배낭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녔는데 이거는 어디를 가나 이제 저하고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큰 어떤 제 재산인데. 택배업에서는 전통 있는 회사에서 왜 하필 중국집 배달원을 강사로 초청한 것일까? 김한석 씨는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택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서비스를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조태훈 씨가 서비스로 성공한 사람인 만큼 어떤 남다른 철학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무엇을 좀 얻어가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태훈 일명 번개. 그가 고려대학교 앞에 명물 철가방 번개에서 유명 강사로 탈바꿈을 한 지 3년. 스타 강사로까지 많은 인생 역경을 프로 정신으로 승화시켜 지금은 CS 성공 사례 전문 강사로 우뚝 서신 조태훈 강사님을 모시고 고객 감동 서비스와 영업 성공 사례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강의를 청하겠습니다. 잠시 강사님 소개를 올리면 중국집 배달원 11년의 경력과 미국 ERA 명예강사, 고려대 명예강사 및 1998년에는 신지식인으로서 선정된 바 있으며 철가방에서 스타 강사까지라는 서적을 출판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사님을 큰 박수로 자리해 모시겠습니다. 번개 조태훈의 강의 내용은 12년 동안 몸담았던 중국집 배달원 시절의 경험담이다.
진짜요.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 배달을 잘하냐면 22층짜리 건물 유리창 닦는 아저씨가 곤돌라 타고 17층에서 짜장면 시켜놨습니다. 배달 가서 본격 깝깝이 죽거든요. 저 어떻게 갑니까? 배달을 늦게 가버렸어요. 근데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는 곤돌라 타고 내려가 버렸잖아요. 옥상값서 본격 아무도 없네요. 그럼 본격은 곤돌라 타고 밑에서 유리창 닦고 있잖아요. 그래 짜장면 갖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야 인마 이제 갖고 오면 어떡하냐. 우리 이제 내려버려서 그 뭐뭐가 갖고 가. 그래서 그냥 미친 척하고 배달통이 줄 묶어갖고 알아서 오시오고는 내려가고 줄까지 그냥 쭈르륵 내려놔보죠. 그럼 밑에다 갖다 놓으시오. 목표라는 것이 중요해요. 저는 항상 목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어떤 목표도 내 개인의 작은 목표도. 왜 그러냐면 그 목표는 말이죠. 사람의 의식을 바꿉니다. 얼마만을 발전을 가져오냐면 명동에 배달을 하는데 명동에 증권회사가 이제 옛날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면 전부 이렇게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근무하세요. 되게 부럽대요. 그래서 어느 날 저도 미친 척하고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딱 맸죠. 그랬더니 가게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미친놈아 뭔 짱깨 배달은 놈이 넥타이를 메고 그래서 뭐시 어쩌서라? 레스토랑 있는 애들도 이렇게 하나요? 그랬더니 그건 레스토랑 기울게 마. 아니 그럼 오늘 레스토랑 아니에요? 차내에서 레스토랑? 맞죠? 근데 이렇게 좋은 옷을 입으니까 폼을 잡게 되더만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닙니다. 좋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웨이터들 마냥 손님들 따고 오시면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시죠. 아 메뉴판이요? 저 벽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행동이 손님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 아무렇게나 오고 돌아다닐 때는 손님들 따고 오시면 어서 오십시오. 골라주십시오. 뭘 하시랍니까? 3번에 짜장 3개. 이럴 때 손님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 함부로 대합니다. 야 너, 야 임마, 쟤 임마, 야 짱깨. 근데 좋은 옷 입고 폼 잡으니까 대우가 틀려버려요. 여기요, 이봐요, 아저씨. 심지어 지배인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기분 되게 좋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게 안에 10명 종업원 가운데서 유일하게 저 혼자 와이셔츠에 넥타이 딱 메고 있으니까 제가 제일 높은 사람으로 알더라고요. 그게 거기에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내가 하는 만큼 손님들이 해주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자장면을 배달하면서 번개 조태훈 씨는 프로 정신과 마케팅 전략에 눈을 떴다. 번개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고려대에 배달을 다니던 때였다. 사람 아무도 없구만 뭔 짜장면 시켰냐고 그랬더니 사장님이 갑자기 그러시잖아요. 본과 사무실이라고 했더니 왜 그걸로 와 있냐.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금방 갈게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그 짜장면 2개지. 그래서 예 그랬더니 잘됐다. 지금 심리학과 학생회실에서 짜장면 2개 들어왔으니까 그걸 대신 그쪽으로 갖다 줘버리래요. 그리고 동과 사무실에 여기서 보내겠다고. 그래서 뭐 별 생각 없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고 동과에서 심리학과로 갔죠. 멀리라 떨어져 있으면 얘기도 안 해요. 한 방 건너 옆방. 그래 뭐 별 생각 없이 이제 갔는데 학생들이 7명인가 8명인가 이렇게 앉아서 뭘 하고 있대요. 그래 이제 별 생각 없이 이제 이런 학생실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가면서 짜장면 시켰죠 하고 딱 들어갔더니 학생들이 뭐 하다가 전부 다 나를 쳐다보잖아요. 그래서 짜장면 안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 하나가 일어나면서 그러잖아요. 지금 전화하러 갔는데요. 그러니까 그 학생실에 전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한 학생이 건물 밖에 공중전화로 전화를 하러 가가지고 아직 안 왔는데 저는 옆방에서 갔으니까 무지하게 빨리 가버린 거죠. 그래서 아니 2개 아니냐고 그랬더니 맞대요. 그래 지금 갖고 왔다고. 딱 꺼내고 있는데 전화로 갔던 학생이 오다가 엄마야 뭐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날의 그 사건이 그 방 안에 있던 학생들이 여기저기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뭐 학생회실이나 동아리방 같은 거. 그러니까 배달 가면 이게 화제거리가 돼 있더라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배달을 빨리 올 수 있었냐? 그러니까 그런데 배달이 들어온다. 그럼 배달이 아무리 많이 밀렸더라도 홀에 나오는 음식이라도 뺏어다가 먼저 갖다 주는 거야. 얼마나 배달을 빨리 해버렸으면 그 전설 같은 얘기가 다 나왔겠습니까? 번개한테 짜장면을 시켜놓고는 담배 불을 붙이지 마라. 그래서 명색이 저도 가방 들고 고려대학교를 다니는데 저도 학번이 하나쯤 있어야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학번 하나 만들었습니다. 92학번입니다. 그리고 21은 중요리 배달학과. 그 다음에 150은 하루에 150군데 배달을 목표로 하자. 학생들을 데모할 때 보니까 이게 훨씬 좋겠더란 게. 그래서 일부러 땀호수 잘 되라고 이렇게 두꺼운 천으로 함께 된 거예요. 그리고 오토바이 뒤에다 뭘 했느냐. 깃발을 하나 달았습니다. 우리 오토바이라는 걸 쉽게 눈에 띄게 하려고 이제 이걸 했던 거죠. 머리띠와 선글라스, 깃발. 조태훈은 바로 이 차림으로 배달을 다녔다. 배달원이 눈에 띄어야 중국집이 성공한다는 차별화 전략. 학생들이 다 웃어버리네요. 이걸 내가 창피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걸 창피해서 못했을 겁니다.
주방장이 저를 딱 불러놓고요. 그래요. 너 사장하고 뭐 되지? 아니요. 그럼 월급 더 받냐? 아니요. 그럼 그렇게 배달한다고 너한테 떨어지는 것이 있냐? 없는데요. 근데 왜 지랄해?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고객만족이더라는 이거죠. 짜장면을 시켜서 짜장면을 정성스레 갖다 주는 거. 손님들이 짜장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짜장면을 시킬 거 아니냐. 그걸 갖다 주는 사람이 정성스레 갖다 주니까 참 네 집에 한 번 더 시켜 먹고 싶은 욕심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러므로 해서 내가 너를 한 번 더 찾게 되지 않느냐. 진짜 아주 간단한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광주 출신 17살의 서울로 가출 12년의 중국집 배달원 경력이 유일한 직장 경험 그리고 검정고시 출신의 중졸 학력 그 강사의 강의가 끝났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철저히 가져라. 그리고 관심을 갖고 주위를 잠시 살피면은 모든 것이 있다. 남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 차별화. 타업종하고 비교해서도 눈에 띄는 그런 택배인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날 번개 조태훈은 지하철역에 있었다. 함께 중국집에서 일했던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예, 부천으로 이동을 해야죠. 친구분이 하도 오랜만에 하니까 이제 아마 깜짝 놀랄걸요. 연락을 하시고 예, 전화 통화로는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 예, 연락을 하시고 예, 그래도 오늘 비 오고 그러니까 또 고생도 많겠죠. 17 시절 중국집 배달원으로 고생을 함께했던 친구들도 아직 중국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배달과 주방장 일을 함께하고 있는 이상국 씨. 어때? 여기 가게 조그만데. 장사는? 장사는 똑같은데. 저기 만들려고 그러잖아, 나 배달학교. 배달하는 종업원들이 없잖아요. 사람 많은데 안 하려고 그러지. 요즘 배달하는 종업원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안 하려고 그러지 요즘. 그러니까 짜장면집 종업원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전문적으로 키워야 돼. 체계적으로. 호텔에 서빙하는 그런 전문직 학교 대학교에 그 과가 설립이 돼 있을 정도인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자꾸 애들이 하다가 지치면 그냥 그만둬버리고. 왜냐면은 교육이 없으니까 그래.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바꿔보려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혜련이보다 더 멋있네요. 아이, 무슨 말씀을요. 더 젊으신 것 같네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도 번개 조태훈의 관심은 온통 중국집 화제에 쏠려 있다. 어떠세요? 요즘에 뭐 정사는요? 먹고 살자. 먹고 산다고요? 아, 장사 잘 되신 거예요, 그럼? 지금 짜장면집 망해갖고 문 닫은 가게들이 엄청나잖아요. 작년에 서울 시내 중국집이 몇 개 생겼었냐면 2,700개 생기고 약 3,000개가 문 닫았어요. 그런데도 또 계속 생겨. 계속. 발 들인 게 이거다 보니까 또 중간에 다른 거 해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어떻게 원위치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이것도 괜찮더라고 생각해보니까 남들이 싫어하는 직업인데도 나한테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이래저래. 한 번 이 바닥에 맛을 들이면 평생을 간다. 배달원에서 시작해서 주방 보조, 주방장, 나중에는 사장님까지 가는 것이 이 업계의 풍토다. 친구 오성수 역시 배달원으로 시작해서 주방장이 됐다. 제발 짱깨 소리 듣는다 너희. 좀 더워 죽겠는데 어떻게 하냐. 복장 똑바로 해. 제발 주방에서 슬퍼 쉬지 마. 그리고 임마 양말도 좀 올리고. 네가 진짜 우리나라 짱깨. 만나기만 하면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해대는 친구지만 그래도 어려웠던 시절의 친구다. 머리도 좀 자르고 싶자. 하여튼간에 너는 중국집 업계에 내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너는 우리 짜장 업계에 너는 이 발전을 져야 하는 요소니까 너는 빨리 그냥 사라지는 게 좋아. 간다.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한테 맛있는 음식을 전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친구분이 들으면 굉장히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겠는데요? 아닙니다. 자꾸 저렇게 강조를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겁니다. 번개 조태훈은 정말 번개였다. 이번에는 서울 서초동. 여기는 어때요? 아, 여기는 사무실이고. 사무실? 예. 이 중국집 문화를 바꾸기 위한
이제 이른바 벤처 중국집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하는 사무실입니다. 네, 여기는 몇 명이세요? 예, 직원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조태우는 유명 강사라는 직함 말고도 또 하나의 직함을 갖고 있다. 한 기업의 사무실 한켠에 문을 연 프로배달 아카데미 서비스 소장. 요거 하시나 봐요? 여기요? 네. 아직 사업 구상 단계라 컴퓨터 작업부터 하고 있지만 조태우는 중국집 배달원을 프로 정신으로 교육시키는 배달원 학교를 구상 중이다. 기사님, 밥 안 먹어요. 나 일부러 지금 밥 안 먹고 왔어요. 전부 분야별로 다 시키고 배달되는 음식. 어디다 드릴까요? 식사 시간이면 반드시 중국집 배달원을 부르는 것도 실태 조사의 하나다. 어떻게 드시니? 짜장면이요. 배달을 갈 수 있는 거리가 몇 킬로까지인 줄 아세요? 5km. 5km까지. 최대? 5km는 뭐는 5km예요. 걸어서 몇백 미터 가면 바로 불어버려요. 여기 지금 불었다고 보죠? 네. 이렇게 됐어요. 이건 아직 불은 상태가 아닌데 이렇게 배달 올 때 이 저기에다가 물을 살짝 부어주면은 저기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얼른 안 녹거든요. 수분 증발이 빨리 돼버리니까 음식을 딱 꺼내놓으면서도 그냥 털퍼덕 이게 없다는 거죠. 지금 여기 테이블에 이렇게 의자가 몇 개 있는데 어디서 먹을 건지 또 이것도 정리를 안 하고 지금 우리가 스쿨을 만드는 이유가 그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배달원 자체에서 나타내는 홍보 효과가 정말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컵을 놔도 우리들은 어디 뭐 음식점에 가서 보면 컵 안에다 손 막 갖다 넣고 막 갖다가 막 물통째 갖다 주고 요즘에는 전부 다 보면은 음식점 가서 보면 물통째 물 따라 먹고 싶은 대로 먹어버려라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서비스에서 귀찮으니까 갖다 주는 거라고요. 서비스 정신에 눈을 뜨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왜 중국집 배달원은 유독 자기를 부끄러워만 하는가? 왜 중국집 배달원은 유독 근무 수명이 짧은가? 이건 교육은 투자거든요. 그렇죠. 경영에서 가장 빠지지 않아야 될 게 중국집의 꽃은 자장면이 아니다. 중국집의 꽃은 배달원이다. 직업 정신으로 무장된 프로 배달원. 짜장셋. 종로의 패션맨 권영은이 뛴다. 헤어스타일까지 고쳤다. 어머, 오늘 너무 멋있으세요. 공작새 같으세요, 공작새. 자장면 한 그릇이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손님이 자신을 보고 즐거워한다면 이안이 행복하랴. 그가 꺼낸 것은 뜻밖에도 이혜인 수녀의 시 한 편이다. 고객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기에 그가 선정한 오늘의 시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혜영 씨. 아, 그러시구나. 수녀님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수고하세요. 어떤 일을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시 자기 하는 분야에 대해서 얼마큼 열심히 진짜 프로다운 정신을 갖고 일하는 거가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하다 보는데 역시 이 그런 면에 있어서 진짜 제가 보기엔 존경할 만합니다. 나비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바바리를 입었던 그 패션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고 예 인상 깊었어요. 바바리. 예. 한간 오후가 되면 권영은은 고객 관리에 나선다. 물론 스스로가 만든 프로그램이다. 아니 뭘 사신 거예요? 복권 사서 복권이요? 복권 뭐 하시려고? 손님의 서비스를 행운을 잡기 위해서. 아 손님에게 주는 거예요? 꽝이잖아 꽝. 한 달 월급이 150만 원.
그러나 고객 관리와 의상비로 월급의 3분의 1을 쓰는 권영은이다. 이거 긁으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당첨된 기분입니다. 당첨된 기분인데? 예. 내가 정성껏 배달한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고 나의 서비스로 즐거워해주는 손님이 있을 때 배달원의 진정한 행복은 거기에 있다. 배달맨의 하루가 끝났다. 화려한 종로의 밤거리에서 만난 권영은은 한낮의 경쾌한 배달원이 아니었다. 부모도 가족도 없이 평생을 외톨이로 살아온 사람. 그날 밤 권영은은 서대문의 한 비탈길을 오르고 있었다. 정신지체 아동들의 공동체인 라파엘의 집. 반갑습니다. 천주교 신자인 권영은이 라파엘의 집 봉사를 시작한 것은 2년 전부터. 먼 데까지 오셔가지고 들어가세요. 저녁 먹었겠네. 예. 식사 끝났고요. 이제 세만하고 자는 일만 남았어요. 한 달에 2번씩 찾아와 자장면을 해주고 놀아주면서 권영은은 이곳 아이들로부터 자장면 아저씨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아저씨 그냥 걸어가요. 다 얼른가. 눈 감고. 네. 뭐야? 오, 이쁘네. 이뻐졌네. 손님을 섬기고 손님과 즐거움을 나누려고 했던 것처럼 권영은은 이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주고 싶어한다. 섬김과 나눔. 그것이야말로 그가 중국집 배달을 하면서 터득한 삶의 방법론일지 모른다. 지금 뭐 배달 일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찾아오면 피곤하진 않으세요? 아니요. 이거 오면 더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씩 오면 힘들진 않아요.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어차피 누군가를 또 돌봐야 되기 때문에 저부터라도 실천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서울의 한 아파트촌. 이 배달원은 철가방을 손에 쥐고 달리고 있다. 진동이 심하면 음식이 섞일 수 있기 때문인데. 웃기는 짜장이라고 하나 이걸 만들었거든요. 예, 웃기는 짜장이요? 예, 한번 시식이라도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아, 짜장면. 저희가 좀 색다르게 특별히 개발한 짜장이니까 한번 드셔보시고. 사장님, 맛은 어떠셨어요? 그냥 다른 짜장면하고 좀 다르네. 매콤한 맛이 들어갔네요. 맛있어요. 아니, 좀 뭐라 그러나 좀 달라. 느끼한 맛이 없어요. 이번에 새로 배달원 경력 13년의 박성규 씨. 그가 들고 온 것은 다름 아닌 웃기는 짜장면.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예, 잘 먹었습니다. 원칙은 제가 주인한 입장에서 성심성의껏 내 손님이다, 내 고객이다 생각하고 친절하게 그렇게 대하는 것뿐입니다. 박성규 씨는 스스로 새로운 요리를 개발해서 시식 서비스 행사를 갖는 중이다. 새 메뉴 개발의 실무 책임자는 주방장. 아니, 아까 저 무디야 그 웃기는 짜장이 좀 매콤하다 그러거든요. 좀 덜 맵게 좀 홍보 나갈 거거든요. 1인분만 좀 맛있게 좀 해주고 싶어요. 사장은 피하려고 안 들어오면 다 실장님 책임이니까. 네, 책임이다. 이 근방은 10여 군데의 중국집이 밀집해서 2,500원 하던 짜장면을 1,500원까지 받고 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박성규 씨는 웃기는 짜장면을 개발하고 주문이 뜸한 단골 손님은 집까지 방문한다. 주인도 아니고 수당도 없는데 그는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 잘 모르겠는데 비법은 없고요. 손님한테 무조건 100% 복종, 친절, 인사, 서비스 정신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서비스 정신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손님은 왕이다. 배달원이 프로 정신으로 무장해 있을 때 식당이 살고 손님이 행복하다. 박성규 씨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다.
토요일 밤 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길. 불빛을 밝히며 오토바이 2대가 달려오고 있었다. 알고 보니 철가방이 있는 중국집 오토바이다. 그런데 한 대만이 아니다. 대체 무슨 일인가? 2층 중식집에는 헬멧을 쓴 사람들로 가득하다. 거기다 알 수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이게 됐으면 신창호이도 잡을 수 있었어. 왜냐면 신창호이가 우리 고덕동에 왔었거든. 왔었어. 우리 그 대원이 봤다고. 별도라 잡기가 좀 오래 걸리지. 밤에만 살금살금 다니는데 그거 어떻게 잡아? 낮에는 꽉 처박혀 있고 그냥 뭐. 난데없이 웬 탈주범 얘길까? 이들은 다름 아닌 강동구 관내 중식집 사장님들이다. 중식집 사장들로 이뤄진 자율지킴이 발대식을 앞두고 있는 참이다. 떡시루에 돼지머리까지. 밖에서는 경광봉에 호루라기까지 등장하고 오토바이 부대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었다. 업주가 돼야 되고요. 우리 중국 음식점 업주가 첫째 조건이고, 또 둘째는 업주가 배달을 해야 되는 거. 그래야 돌아다니면서 순찰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배달만 목적으로 해가지고 아무 일도 없이 배달만 하고 있다가는 우리가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허물어 해서 동네 주민 여러분들한테도 우리가 신뢰도 쌓을 수 있고. 저희는 이제 다른 업종과 달리 좀 기동성이 좋고 그 각 동네마다가 저희가 주업이 배달업이다 보니까 그 지형과 지역을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변했다. 강동구 관내 중식집 사장 100명으로 이뤄진 대고객 서비스 단체 자율지킴이. 현판식장의 사장들은 진지하고 열광적이었다. 그만큼 업계의 생존이 눈앞에 과제가 돼버렸다. 범죄 없는 명일동이 돼주십시오. 시대가 바뀌어 손님들이 떠나간다면 이제 중식집 스스로가 손님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자는 것. 드디어 오토바이에 불이 켜졌다. 작전 시작이다. 철가방을 실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지킴이 회원들은 관내의 취약지구와 우범지역으로 흩어졌다. 전국에 있는 24,000개 중식집 중 지난 한 해 서울에서만 3,000개 중식집이 문을 닫았다. 배달원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서양식 외식 산업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중식집의 서비스는 옛날 그대로다. 이제 중식집 스스로 변해야 산다. 사장들이 심야에 오토바이 순찰을 하게 된 것도 그런 자성과 현실 인식 때문이었다. 근데 왜 여기 예? 시간이 몇 시인데? 미안하지만 저 신분증 좀 지금 여기 불량배 애들이라도 지금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고 봉변이라도 당했을 경우에는 그거 누가 책임질 거야? 그지?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걸 예방 차원에서 이 늦은 시간에는 이렇게 한적한 데 으스건데 있지 말란 얘기야. 범죄 예방이 곧 내 고객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것.
이분들 보니까 이렇게 자체적으로 방범 활동을 하시던데 예. 경찰 입장에서 어떻게 도움이 되십니까? 그렇죠. 뭐 많은 도움은 되고 있죠. 이분들이 이제 순찰 도시면서 관내에 뭐 범죄 행위가 있거나 하면은 바로 신고를 주시면은 경찰관하고 같이 협조가 돼가지고 그 범인을 검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청소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선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토바이를 탄 청소년들이다. 아니 근데 니네들 안전을 위해서 그 헬멧을 쓰라는 거지. 감사합니다. 그래 안 그래? 네. 아저씨 말이 맞지? 네. 그래 꼭 헬멧 쓰고 다녀야 돼. 헬멧 오토바이는 헬멧이 필수야 필수. 지금 중식집을 둘러싼 환경은 투철한 서비스 정신, 프로 배달 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중식집들은 그 변화의 경랑 속에 있었다. 공변 나오고 그러니까 늦은 시간에는 들어가야지. 네. 들어가. 네. 안녕. 네. 춘장과 함께 자장면과 함께 생존하는 사람들. 그들이 뛰기 시작했다.